안녕하세요. 멸콩TV 구독자 여러분, 멸콩TV 뉴스투데이 이정은입니다.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단수 공천 발표 소식입니다. 일명 국민택배 총선 공약 8호, 청년 모두 행복입니다. 이준석의 국공합작, 과연 무엇일까요? 국민의힘 단수 공천 발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총 25명 단수 공천 명단을 의결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단수 공천 대상자는 서울 19명, 광주 5명, 제주 1명으로 모두 25명인데요. 잠시 서울 지역 살펴보죠. 서울 용산구는 4선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동작구 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수 공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초 갑의 현역 조은희 의원, 송파 을 현역 배현진 의원,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가 송파 갑 단수 공천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광진 을에는 오신환 전 의원, 광진 갑의 김병민 전 최고위원, 동작 갑 장진영 서울시당 대변인. 강북 지역 살펴볼까요? 동대문 을의 김경진 전 의원, 강북 갑의 전상범 전 부장판사, 도봉 갑 김재섭 전 비대위원, 그리고 도봉 을은 김선동 전 의원입니다. 강서권도 살펴보겠습니다. 구로 을 태용호 의원, 강서갑 구상찬 전 의원, 강서병 김일호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구로갑의 호준석 전 YTN 앵커, 관악갑 유종필 관악구청장 등이 명단에 들었습니다. 단수공천 대상에서 빠진 지역 중에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곳 더 살펴보겠습니다. 단수공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경선은 물론 총선 본선에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몇 곳을 좀 더 살펴보면요. 준성동 을의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세 사람이 배치되었지만 국민의힘은 어제 13일 이 지역에 대해서 후보를 재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수의 잃어버린 텃밭이죠. 양천갑입니다. 사실 양천갑은 최근 2차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모두 승리했지만 그 전에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16대, 17대, 18대를 거쳤고 길정우 전 의원이 19대로 당선됐었죠. 그야말로 보수 텃밭이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황희 전 의원이 지역구의 도시 재생과 목동 스마트시티 계획 등을 추진해서 민심을 다지면서 보수의 잃어버린 텃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 누가 나올까요? 조수진, 정미경, 정초신, 구자룡 네 사람인데요.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수진 의원과 정미경 전 의원, 구자룡 비대위원 간의 3파전 구도가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작 국회가 있는 정치 1번지이기도 한 영등포 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12년 동안 민주당의 텃밭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현역 민주당 김민석이 있는 영등포 을, 현역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있는 영등포 갑인데요. 영등포 을은 지난 2012년 18대 총선에서 권영세 의원에서 신경민 의원으로 바뀌면서 민주당 텃밭이 됐죠. 또 영등포 갑은 역시 마찬가지로 2012년 18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전효옥에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으로 바뀌면서 영등포 갑을 모두 12년 동안 민주당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등포 을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영등포 을 당협위원장 박용찬이 경선 중인데요. 특히 아직 영등포 갑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주공산이죠. 임자가 없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등포 정치 1번지 이곳 과연 국힘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탈환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명 국민택배 총선 공약 8호 청년 모두 행복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시 은평구 다다름 하우스에서 나의원 자립준비 청년에게 공약 택배를 전달했는데요. 한 위원장이 국민 택배를 직접 배송하는 것은 어제로 세 번째인데 이미 한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 일, 가족 모두 행복 저출생 대책이죠. 공약 발표와 31일 경기 수원 구도심 함께 성장 철도 지하화 공약입니다. 그 발표 당시에 직접 택배 기사 복장을 하고 현장에 국민 택배 박스를 배송한 바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홀로 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입니다. 특히 어제 한 위원장이 방문한 다다름 하우스는 성인 발달 장애 및 비장애 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형 자립지원주택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상품이 있는지 청년 모두 행복이라는 택배 상자를 확인해 볼까요? 보호시설 퇴소 전에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 자립준비학교를 도입하고요. 사회적 가족제도, 멘토와 멘티가 운영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를 운영하고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를 확대해서 따로또같이 하우스가 있습니다. 취업, 심리지원 등 원스톱 지원을 위한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도 구축하고 가칭 청년 자립지원법 제정 및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도 개최합니다. 이렇게 5가지입니다. 과연 다음 한동훈 위원장이 배달할 총선 공약 9호 택배는 과연 뭘까요? 국민의힘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준석의 국공합작. 글쎄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설 연휴 직전 가까스로 연합한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당의 상징색과 정당 국고 보조금을 놓고 첫 공식 회의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며 지도자 및 당직자도 새로 뽑아야 하는데 네 편, 내 편 나누면서 세력 다툼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월 13일이었죠. 개혁신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색 변경 문제를 두고 말싸움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개혁신당의 당색인 오렌지에 이낙연계 새로운 미래에서 남색도 섞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이준석계에선 이미 합의된 기본 사항조차 다시 들고 나온다며 불평을 쏟아냈는데요. 또한 정당 보조금 사용처를 두고도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혁신당 지금 4명이었다가 어제 오후 양정숙 무소속 의원까지 5명으로 늘었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기준 정당 보조금 약 6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한 명이라도 더 영입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한편 이준석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개혁신당을 한동훈 위원장이 위장결혼에 비유한 것에 대해 저희는 위장결혼이 아니라 국공합작이다 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동물을 인용해서 말도 아닌 소리를 해서 지난 2월 7일 저희 뉴스에서도 이준석에게 별명을 붙여줬죠. 이재명이 찌재명이면 이준석은 짓준석으로요. 짓준석, 이준석에게 되묻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공합작은 1920년대에서 40년대 중국 장개석의 중국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하나로 뭉쳐서 제국주의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맺은 협력관계를 국공합작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일본에 맞서려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하나로 합친 거죠. 어떻게 비교를 해도 대한민국의 당을 협력하는데 국공합작이라는 명칭을 쓰는지, 정치는 그런 말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이준석 씨. 특히 당색을 오렌지색이냐 남색이냐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렌지색인지 남색인지 뭐가 그리 대수입니까? 꼴랑 많지도 않은 식구들이면서 하나로 뭉쳐서 싸울 생각은 않고 내 식구냐 내 식구냐 놓고 싸우고 있고요. 이런 개혁신당에 줄 서고 계신 분들 다시 묻습니다. 이런 당대표 믿을만 합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환승하십시오. 지금까지 멸공TV 뉴스투데이 이정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